대수학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수학은 문제집 속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수학이 있습니다. 바로 대수학입니다. 대수학은 기호를 사용하여 수학적 관계와 연산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그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는 값을 찾아내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 모르는 값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방정식의 역할입니다. 그럼 대수학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종이 A4 용지를 떠올려 보세요. 크기는 297 곱하기 210mm입니다. 300 곱하기 200mm로 딱 떨어지게 만들면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거나 잘라도 항상 같은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율은 약 1.414대 1인데 이 덕분에 복사를 하거나 확대 축소를 할 때 종이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방정식 하나가 자원을 아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높이를 직접 재지 않고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막대기를 세워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했습니다. 막대의 높이와 그림자가 같아지는 순간을 이용해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를 측정했고 그것이 곧 높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직접 올라가지 않고도 높이를 알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이처럼 닮은 도형과 비례식은 우리가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계산하게 도와줍니다. 이 원리는 지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지도 위에 짧은 선 하나가 실제로는 수백 미터, 수킬로미터를 의미합니다. 지도 속 거리와 실제 거리는 어떻게 연결될까? 바로 축척이라는 비례식 덕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컵을 생각해 봅시다. 왜 대부분의 컵은 원기둥 모양일까요? 같은 재료로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은 양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은 둘레가 가장 짧은 도형이라 같은 넓이를 만들 때 재료가 덜 들고 그만큼 효율적인 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식, 즉 문자와 숫자가 함께 들어간 대수식이 사용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예를 볼까요? 욕조에 물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물이 이 정도 찼다면 언제쯤 가득 찰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만약 3분의 5cm씩 물이 찬다면 45cm가 되기까지는 27분이 걸립니다. 시간과 물높이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대수학입니다. 우리 주변의 바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막대와 흰 막대의 굵기와 배열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숫자와 문자로 바뀌어 상품 정보를 나타냅니다. 단순한 줄무늬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정보를 읽어낼까? 그 뒤에는 규칙과 식으로 이루어진 대수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도로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에 따라 가장 시끄러운 층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 y는 0.2467x 더하기 4.159. 이 식을 이용하면 도로와의 거리만 알아도 6층이 시끄러운지 9층이 시끄러운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까지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대수학은 단순히 계산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종이 한 장의 크기부터 건물의 높이, 지도, 용기, 바코드, 심지어 소음까지도 모두 대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했던 선택이나 행동 속에도 혹시 대수학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요?